저희 시간이 돼서 엑스토크 바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2024년이 끝나가고 있죠? 네, 지금 벌써 11월 달 말이어서 이제 12월 달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엑스토크가 또 2024년에도 특별히 여러분들 그 AI 기술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할 수 있기 위한 많은 또 세미나로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또 2025년에도 또 좋은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톡 시작하면서 제 음악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에 그 스노우 AI로 음악을 쉽게 만들 수 있죠. 네, 여러분들 환영하는 음악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윗에서 만나요 함께해요 AI와 XR 첨단 기술로 당신만의 비즈니스 꿈을 펼쳐요 새로운 아이디어 여기서 시작돼 창의와 열정이 가득한 이곳 스미티가 당신과 함께 걸어요 미래를 여는 열쇠를 찾아요 어서 와요 엑스톱에 스미트에서 빛나는 당신의 이야기 AI와 XR로 세상을 바꿀 멋진 여정이 여기서 시작돼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아주 음악을 저희 엑스토크에 맞게 잘 아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제가 저희 AI와 이 스타트업의 이제 생산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요 UX, UI에 대한 그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이현석 대표님을 또 모셨습니다. 우리 이현석 대표님은 특별히 비전 허브 CEO로 지금 계신데 특별히 노션에 대한 그 활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고요. 우리 그동안 해왔던 노션에 대한 그 작업들을 이제 AI랑 노션이랑 또 이 메이크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두 가지 주제로 같이 진행을 좀 해보고요. 저희 이제 엑스토크 프로그램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이제 산학협력단에서 주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산학협력단에서 다양한 지금 저희가 AI나 여러 가지 확장 현실 관련된 이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업과 이제 학교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를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연구에 대한 결과라든지 또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이런 트렌드를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번에 주최를 해주신 또 SMIT 산학협력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녹화본은 저희가 따로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그 엑스토크 저희 홈페이지 SMIT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라고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은 홈페이지 가시면은 엑스토크 그 아카이브라고 이제 있습니다. 네, 저희 담당자 분께서 또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노션으로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해놨던 그 녹화본들이 쭉 올라와 있으니까 기존에 작업됐던 것들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오늘 그 첫 번째 강연은 이제 녹화가 돼서 올라가고요. 이제 두 번째 강연은 저희 외부 우리 전문가 분이시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분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가능할 경우 이제 업로드를 해놓게 됩니다. 그 부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제 준비한 주제는 이 스타트업을 위한 AI 활용, UX, UI 디자인, 이제 자동화에 대한 그 부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그 내년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AI 에이전트 쪽 관련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면은 저는 지금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 재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UX, UI 쪽으로 다양한 기업들과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주로 많이 진행했던 것들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뭐 소셜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그 UX, UI를 어떻게 이제 설계할 거냐, 또 HMI, 휴먼 머신 인터랙션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 이제 몇 년간은 이 생성 AI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디자인에 접근하는 관점과 방식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단순히 뭐 저희가 뭐 프롬프트 써서 AI 몇 개 활용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자인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최근에는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제 전문 부에는 또 UX, UI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야기 거의 작년 말부터 드렸던 것 같은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AI 이제 골든 타임이다라고 해서 이제 2024년,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다양한 어떤 산업이나 그 서비스들을 이제 다 AI로 재편해야 된다. 기업들도 지금 다 AI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또 개인들도 우리가 해오던 그 방향을 이제 AI 중심으로 바꿔가고 특히 또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AI 중심으로 전환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2024년이랑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러한 전환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는 어떤 뭐 국가 아니면 기업 이제 개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이제 가져갈 수 있다. 이제 그래서 뭐 기업들도 다 AI로 이제 대전환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오던 일하는 방식을 바꿔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들 포커스를 두고서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2024년을 좀 돌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방향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뭐 요 이야기는 제가 이제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희가 뭐 UX UI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GUI에서 UI UX 그 다음에 이제 BX나 이런 경험 디자이너에서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 그래서 지금 이제 퓨처 디자이너들은 AI를 활용한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24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다 정립을 하고 이 활용들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UX UI적으로는 정리가 좀 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UX UI 디자인 이제 프로세스 이제 진행할 때 그 이해 단계, 또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 그리고 무언가를 이제 개발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왔을 때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뭐 AI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유명한 뭐 언어 모델 같은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모델들 그리고 뭔가를 또 저희가 UI 프로타입 할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이제 평가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까지 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들이 많이 이제 출시가 됐고 이제 출시되는 것들도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이런 시도들을 해보면서 굉장히 어느 정도는 좀 정립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태스크들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도구들은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됐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보니까 굉장히 이제는 AI 그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업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보편화된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뉴스 얘기를 조금 몇 가지 이제 드리고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이건 얼마 전에 이제 공모전 관련해서 나온 부분인데요. 저희 이제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화면 올라오네요. 네. 이 프라몬 탈취제라고 있습니다. 네, 향기랑 몬스터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합성해서 이제 만든 건데 여기는 이제 LG 생활 건강에서 만든 이 그 작업이에요. 네, 디자인 작품인데 이게 이제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이제 시상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작업을 하실 때 이제는 미드 저니를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디자인 작업의 효율성을 이제 높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기업들에서 이 AI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도입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보편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디자인 기업들 이렇게 뭐 대표님 만나 보면은 미드저니는 다 쓰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는 이미지 구매하던 단계에서 이제 이미지 생성 도구로 디자이너들이 쓰는 것들은 2024년을 지나면서 굉장히 보편화된 단계로 좀 넘어왔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디자인 진흥원이나 이런 쪽들에서도 이제 올 한해 굉장히 이런 그 뭐라고 합니까? 이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런 변화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에서도 뭐 이런 그 캐릭터 디자인을 하거나 이런 지역에 대한 광주에서 진행했던 광주 디자인 진흥원에서 진행했던 그 공모전이에요. 이런 공간을 디자인하거나 이런 제품을 디자인하는 형태에도 적용된 사례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미지 모델만 써서 이제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뭐 시안을 거의 만들어 보는 거죠. 시안 만들어 보고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작업들까지 넘어가는 것들까지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뭔가를 이제 초기 단계에서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는 이제는 뭐 개인들도 그렇고 일반 이제 디자인 회사들도
이렇게 AI 도구들 툴 정도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보편화가 좀 된 거를 볼 수 있었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전반에서 이 작업의 최종 산출물까지 이 AI로 만드는 어떤 방식들도 굉장히 보편화가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재밌게 본 그 사례, 광고 영상을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잠깐 보고 싶은데, 요거는 그 이번에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리가 막, 화면을 여러 개 띄워놨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광고 영상 소리가 막 났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코카콜라에서 이번에 공개한 그 크리스마스 이제 광고 영상이에요. 요거 한번 잠깐 보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전부 다 AI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이제 프로덕션 한 네 곳에서 이제 코카콜라가 섭외를 해가지고 AI로 작업을 해라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기존의 뭐 스타일은 거의 코카콜라 스타일이죠. 네, 거의 뭐 기존의 코카콜라 작업해오던 스타일을 도구를 바꿔서 뭐 접목했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기존 스타일을 거의 최대한 이제 AI로 작업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좀 만들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약간 어색한 느낌도 있죠. 네. 네, 산타가 내리면서 네. 네, 선물 나눠주는 것까지는 안 나오고 네. 산타가 코카콜라를 받으면서 네,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일단 되게 엄청나게 이제 잘 만들었다 이제 생각을 이제 했었어요. 이제 광고 보고서 AI로 저 정도 수준까지 만들 정도면은 진짜 그 이미지 생성도 그렇고 저걸 영상으로 이제 변환하는 부분도 그렇고 워낙에 이제 오류나 이제 잘 안 나오는 부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래도 저 정도면은 잘 처리했다라고 이제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비자들의 반응은 엄청 이제 차가웠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AI로 만들다니 이렇게 어떻게 코카콜라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반응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AI 때문에 실업률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AI로 뭔가를 대체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영상을 보면은 이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바퀴가 안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람이 차보다 좀 크다든지 이러한 그 오류가 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느낀다. 왜냐하면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정성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AI로 작업한 것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불만들 그리고 또 이제 AI가 작업했다는 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여전히 이제 아직 남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접목하는 데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저 정도 수준까지 이제는 광고를 만들 정도로 아주 이제 우리가 AI에 대한 활용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버거킹에서 이제 어딥니까? 할로윈 광고 만드는 뭐 패러디 영상 정도 만드는 수준이었었는데 1년 사이에 진짜 엄청나게 이제 변화가 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UX UI 디자인 쪽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이런 도구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이제 우리한테 그 여러 가지 유익들을 이제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요 도구들이 쭉 있는 거죠. 네, 요것들도 잠깐 한번 그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올 한 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이제 도구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그 갈릴레오 AI 같은 것들 나와서 UI를 언어 모델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또 출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보드 AI 같은 것들을 통해서 스토리보드를 그동안 우리가 이제 유저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일일이 다 작업을 우리가 그림도 그려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작업을 써줬어야 됐는데 이런 스토리보드 AI 같은 것들을 통했을 때 이 우리가 시나리오에 필요한 그 작업들을 이제 상당히 자동화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작업, 이미지 작업을 통합해서 해주는 도구들도 역시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이 릴룸 같은 도구들은 이 와이어프레임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웹사이트에 대한 그 구조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만들어진 구조도를 와이어프레임 작업해서 스타일 가이드까지 작업하는 형태로 해서 이 웹에 대한 UI에 대한 최종 결과물까지 만들어 줍니다. 아직 스타일 가이드 작업은 활성화가 안 됐어요. 웨이트 리스트만 받고 있습니다. 테스트 버전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작업해주는 속도가 1분 만에 웹사이트를 바로 구조를 다 짜서 스타일 가이드까지 짜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엄청난 그 혁신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이자드 같은 도구들은 이제 프로타이핑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거죠. 빠른 프로타입을 만들어서 평가까지 빨리 할 수 있도록 네, 작업을 도와주는 툴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피그마에 대항해서 이 크레이티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유료화가 됐습니다. 이제 완전 무료였었는데 이 피그마 같은 경우는 피그마도 AI 기능이 추가가 됐지만 이 크레이티가 이제 피그마처럼 상세 디자인을 다 짤 수가 있는데 AI 기능 훨씬 뛰어나요.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거나 아이콘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훨씬 뛰어난 작업들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방식의 도구들은 이제 이름이 이제 우리가 어떤 UX UI 디자인할 때 아주 활용 가치가 높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어떤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구들 쭉 한번 정리해서 그때 또 다른 시간대도 제가 소개를 한번 좀 드렸었어요. 요 상세한 내용들은 좀 패스를 하고, 네. 그럼 2025년은 이제 어떻게 되냐? 2024년 이제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나왔었는데 2025년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거는 요 에이전트 AI 에이전트의 시대로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작업들을 이제는 어떤 단순한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나 이제 챗봇을 통해서 작업을 해왔고 이렇게 UX UI 도구에 특화된 어떤 그 스타트업들이 만든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죠.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작업한 형태로 이제 작업이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2025년은 이제 굉장히 쓸만한 AI 에이전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작업들을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런 UI, UX 작업을 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될 거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이제 MS에서도 AI 에이전트 시대가 이제 열린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코파일럿에다가 상당히 다양한 그 기능들을 추가하고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어떤 태스크나 업무들을 AI 에이전트한테 맡겨서 윈도우 상에서 바로 작업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이제 어떤 변화랑 업데이트가 계속 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쉬워질 전망이다. 아직은 직접 뭐 다 맡기는 것들이 뭐 1년 안에 뭐 모든 게 다 된다라고 보긴 어려워도 큰 방향은 지금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형태로 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뭐 MS뿐만이 아니라 구글에서도 AI 에이전트 뭐 일부러 잠깐 공개한 건지 이 자비스를 잠깐 이제 공개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던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좀 엔트로픽, 챗GPT에 대한 이제 클로드를 이제 운영하고 있죠. 챗GPT의 사용량이 작년보다 30% 줄고, 지금 엔트로픽이나 이제 퍼플렉시티 같은 곳들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용자들을 이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10월 달에 그 AI 에이전트를 공개하고 이제 시연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여행하는 것들을 예약하는 태스크를 대신 수행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우리가 어떤 태스크나 작업들을 얘한테 요청을 했을 때 이런 화면들을 다 인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번갈아 가면서 그 작업들을 스스로 해내는 형태로 이제 우리가 어떤 업무하는 방식들에 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중요한 이제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025년은 이런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로 이제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바로 다 지금 우리가 해오던 UI, UX 작업들을 대신할 수 있는 형태로 가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 이런 큰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AI 에이전트는 기존에 결국에는 우리가 해오던 그 일들을 요런 그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AI라고도 하고 자율적으로 얘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 좀 특징은 뭐냐면은 우선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데이터와 이제 경험이 결국엔 데이터가 돼서 이 경험을 통한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이제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자율성, 그래서 딱 맡겨진 일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그 목표과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가지고서 이러한 업무들을 해가는 방식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지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얘한테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사실 우리도 인간도 나는 모르지만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거든요. 그랬을 때 근데 그게 구체화되지 않았을 경우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어쨌든 목표를 설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설정을 하면은 그거 달성하는 게 얘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최대한 그 관건인 거죠.
주변의 환경들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어떤 우리가 뭐 인터페이스 화면이 있으면은 단순히 하나의 그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맥락에 맞는 작업을 통합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넓게 보면은 사실 그 AI 에이전트는 좀 물리적인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런 센싱을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죠. 이게 사운드를 받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잘 카메라를 가지고서 주변 정보를 인식할 수도 있고, 인터페이스 상에 있는 어떤 웹 검색 같은 것들을 센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센싱을 통해서 주변 정보를 이제 수집할 수 있는데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 절차, 특별히 이제 의사 결정을 결국에 하는 거예요. 다양한 정보들을 가져왔을 때 이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게 돼 있고, 실제 이제 실행에 대한 부분들, 이건 이제 액추에이터가 이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그 마우스 커서가 그냥 될 수도 있죠. 마우스 커서가 돼서 우리가 해오던 작업들을 윈도우 상에서 대체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속적인 경험들을 이제 축적할 수 있는 지식 베이스를 가지고서 이제 운영이 되는 형태로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작업이 이제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인 모습을 가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구글이나 이제 MS나 이제 아니면 엔트로픽에서 만드는 이런 AI 에이전트들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OS 상에서 작업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작업할 때 우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대부분의 작업들을 통합적으로 대신 해줄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기능성과 이제 복잡성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유형들을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작업들을 얘가 처리를 할 수 있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작업만 이 처리하는 애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능을 이렇게 높게 이제 제공을 하냐, 아니면은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낮게 제공하냐에 대한 이제 부분들로 이제 구분해서 조금 단순한 애들은 이 단순 반사 에이전트 형태, 그래서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모델 기반 에이전트들은 내부 모델을 통해서 환경을 이해하고 예측해서 또 과거에 쌓아온 그 경험들을 활용해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떤 목표 기반 에이전트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이제 주고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의사 결정들을 해나가고요. 이 유틸리티 기반 에이전트들은 각 행동에 대한 효율성을 계산해서 의사 결정 내려서 복수의 목표 간의 균형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의사 결정하는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딱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복잡성과 기능성을 분류를 했을 때는 이런 유형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중요한 부분은 요런 그 변화가 이제 크다라고 하는 이 그림이 사실 오늘 발표에서는 제일 중요한 장표입니다. 간단하게 생겼지만,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UX UI 디자인을 할 때 어떤 그 액션을 취하죠. 무슨 뭔가 작업을 하는 액션에 대한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해오던 액션과 작업들을 이제는 이제 2023년과 2024년을 돌아볼 때 이런 프롬프트 형태, 그리고 이제 챗봇 형태로 우리가 세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뭐 UX 라이팅을 작업한다. 그래서 글을 써야 된다라든지 뭐 인터뷰 데이터를 분석한다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직접 했었는데,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언어 모델들이 굉장히 작업을 잘 하기 때문에 요 작업들을 프롬프트로 저희가 이제 액션을 했던 것들을 바꿔서 프롬프트로 맡겨주고, 아니면은 마이 GPT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얘한테 자동화하게 시키는 형태로 가면은 이제 액션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AI를 이제 사용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도 뭐 작은 형태지만 AI 에이전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 그 올해 이제 초중반을 보내면서 사실 이 프로세스적인 측면으로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작업하는 것들도 단순히 이제 미드전이나 아니면 이제 달리를 사용해 가지고 이미지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컴피 UI 방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방식들을 다 이제는 그 이런 하나의 공장을 돌리듯이 프로세스화된 내가 노드 구조를 작성을 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이제 작업이 이제 바뀌게 된 거를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따 두 번째 발표에서 또 메이크에 대해서 또 자세히 조금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이런 메이크 같은 도구 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작업들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는데 그것들을 이어주는 그 프로세스 구조들을 짜서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태스크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작업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것들이 이제 현재적으로 이제 가능해진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우리가 해오던 프로세스들을 조금 어느 정도 자동화하는 형태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완벽하진 않죠. 이것도 역시 전체적인 과정에서 봤을 때.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AI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약간 이 프로세스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서 프로젝트 단위까지도 이제는 대신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작업할 수 있고 다양한 그 모델 AI 모델들을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연계해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 시나리오와 태스크들이 있죠.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 태스크와 시나리오들을 AI 에이전트한테 이제 맡겨서 AI 에이전트가 통합적으로 이것들을 묶어서 이제 작업하는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래서 AI 에이전트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팔로우하고 이쪽으로 우리 작업 방식들을 이제 바꿔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해오던 방식들을 좀 시나리오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작업해야지 프롬프트로 바꿔보고 그것들을 태스크 단위로 바꿔보고 이런 것들을 큰 단위의 시나리오랑 프로젝트 단위까지 구성해서 이젠 이러한 부분들을 가능하면 AI한테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벌써 지금 강남에서 그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2달 전부터. 그래서 야간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직접 이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세팅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을 잘 하도록 도와주고 관리하는 게 어떤 그 역할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 디자이너들도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액션과 프로세스와 프로젝트의 단위를 단계별로 AI들을 세팅을 해가지고 AI한테 작업을 넘길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자동화된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예시만 조금 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액션 단위에서 해오던 것들은 제가 몇 가지 사례도 그동안 강연 때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인터뷰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도 이런 그 태스크들을 진행을 했었죠. 인터뷰 녹음 파일을 진행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를 추출을 클로바 노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추출해서 인터뷰 녹음된 파일을 다시 또 이제 챗GPT를 통해서 텍스트를 이제 분석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얘한테 이제 그 인사이트 도출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작업들을 이제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액션들인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요 AI들이 대신 해줄 수 있는 형태로 작업이 가능해진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 프롬프트로 이제 체계화해서 세팅을 할 수 있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되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갖추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역할을 어떻게 이제 지정을 해줄 거냐, 또 어떤 그 태스크에 대한 요청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또 출력 형식을 정의해서 거기에 대한 방향들을 얘한테 출력하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조금 더 이렇게 체계화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해오던 이 태스크랑 작업들을 이제는 뭐 언어 모델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맡기는 거죠. 지금 모든 모델들이 다 이 언어 기반의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요청하게 돼 있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도 미드저니한테 그림을 그릴 때도 다 프롬프트를 통해서 요청하게 돼 있고 언어 모델을 통할 때도 작업을 시킬 때 이러한 그 프롬프트로 요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나의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프롬프트화해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언어 모델이나 이미지 모델을 통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오던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그냥 마이 GPT로 이제 세팅을 해버리는 거죠. 그동안 내가 해왔던 작업들을 그냥 다 프롬프트로 태스크화 해버리고 그동안 내가 이제 프롬프트에서 이제 이 작업할 때 사용했었던 데이터들을 얘가 거의 뭐 한 PDF 한 300페이지 정도까지는 그 텍스트 300페이지 정도까지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를 같이 첨부를 다 시켜가지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작업들을 마이 GPT 형태의 챗봇으로 만들어서 자동화를 이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인터뷰를 뭐 진행한다는 것도 인터뷰에서 하는 어떤 태스크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인터뷰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인터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터뷰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한 이런 작업들을 이제는 프롬프트와 이제 GPT 같은 챗봇들을 통해서 아예 그냥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성해서 활용하는 것들이 용이해졌고요. 이런 것들을 뭐 그냥 대신 해주는 소프트웨어들도
있는 거죠. 이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기획을 하고 인터뷰 설문을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 분석하는 작업까지를 이런 그 원더링 같은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이 자동화된 형태로 인터뷰를 수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나를 대신해서 얘가 모더레이터로 이제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인터뷰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분석하는 그 모든 단계들 조금 더 넓은 범위죠. 이런 그 프로세스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인터뷰를 수행하는 부분들을 대체해서 작업해 주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의 어떤 작업들 접근이 가능해졌고요. 중요한 또 부분들은 이게 프로세스적인 측면의 이제 변화인데 결국에는 이제 시각적인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GUI를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제가 그 검색의 시대에서 우리 생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그 SMIT X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는 음악을 만들어서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들려드린다는 것보다 사실은 그냥 요즘에 제가 이제 음악을 그냥 만들어서 듣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케이팝 가수가 내거나 누가 이제 뭐 GD가 요즘에 뭐 멋진 음악 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듣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이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음악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만들어준 아티스트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철학이나 내용들을 가사로 쓰고 노래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걸 바로 만들어줘서 가끔씩은 아티스트가 만든 음악이 아니라 AI가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노래를 듣고 다녀요. 생성의 시대로 넘어온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미지도 다 이렇게 저희가 뭐 UI UX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다 생성을 하고 있죠. 미드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뭐 스테이블 디퓨전 통해서 아니면 뭐 요즘 플럭스 모델이 괜찮더라고요 결과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컴피 UI 방식으로 2024년에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저도 요즘 이제 컴피 UI 방식으로 이제 작업들을 또 해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프로세스화 됐기 때문에 아주 이제 좋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냥 노드 구조로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디자인 접근하던 방식이 아니라 공장 같아요.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오던 태스크들을 이미지가 인풋이 들어가면 이 이미지를 어떻게 보정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효과를 넣어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효과를 넣어주고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최종적인 보정을 잡아줘서 뭐 이걸 영상으로 만들든지 어떤 결과로 네가 출력을 해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이 과정을 AI 이렇게 시스템으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냥 이미지만 바꿔서 넣으면은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작업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포토샵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포토샵에서 우리가 일일이 다 이런 작업들을 막 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보정하고 수정한 작업들 했는데 그냥 우리가 원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노드 구조로 작업을 해서 프로세스화된 형태로 세팅을 해두면은 이런 세팅들이 사실은 내가 그동안 해오던 작업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공통된 어떤 유형과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형과 패턴들을 다 프로세스화해서 작업을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를 만들어주는 도구라든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제 작업해주는 도구들도 계속 이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태스크나 이제 어떤 액티비티 수준의 작업들을 이제는 AI 도구들을 통해서 대체하는 형태로 이제 넘어가고 UX UI 디자이너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현재적인 그 변화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모토스에서도 3D 아이콘 만드는 작업들을 이렇게 이 그 어떤 뭡니까 오픈 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준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후반부에 이제 메이크 얘기도 좀 해드릴 텐데요. 좀 메이크로 저도 이제 그 UI UX 작업들을 이제 세팅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공개해서 좀 정리해서 전달을 또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그 메이크 같은 도구들은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다양한 요 소프트웨어들 간의 그 연계 작업들을 이렇게 세팅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UX UI 작업들 아까 제가 앞에서 그 하나의 도구들을 사용할 때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하나의 도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들을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그 단계들 처음에 예를 들면은 개인이 혼자서 UI UX 에이전시를 이제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메일로 주문을 받게 되고 그 주문을 해석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하는 메일을 보내주고 그리고 그 작업을 이제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분석해서 받아서 요구사항 명세서를 다시 이제 그러면 UI UX에서 나와야 되는 어떤 기능 명세서랑 그리고 이제 테마와 컨셉 형태로 또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타이핑 할 수 있는 작업들로 넘어가면서 최종 단계를 전달하는 과정까지
결국에는 이렇게 프로세스화해서 우리가 자동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는 내가 그동안 해오던 작업들을 조금 태스크화하고 시나리오 형태로 바꿔가지고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메이크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이제 단계별로 중요한 건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어떤 시나리오를 내가 만들겠다. 그동안 해왔던 작업을 시나리오화해서 작업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동안 내가 했던 이 시나리오에 대한 작업들을 시작하는 앱, 맨 처음 시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뭐냐? 내 작업을 시작에 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연결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에는 어떤 앱으로 연결돼서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해주고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액션들을 추가해서 우리가 했던 업무들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전반적으로 야, 프로세스적으로 5층으로 가요? 자동화한 형태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메이크 같은 도구들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요. 2024년을 좀 결산하고 내년에 대한 이슈를 얘기 드리는 부분이 중요했었는데 어쨌든 이 기술적 특이점을 넘어선 거는 벌써 2022년에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이죠. 그림 그려주거나 글 써주거나 말을 더 잘하거나 그래서 이미 이미지는 회사들도 뭐 미드저니로 다 작업들을 하시고 있고 글 작업할 때 어떤 언어 모드 안 쓰시는 분들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런 스피치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올라온 그 컨텐츠들 보면은 다 AI 보이스로 작업한 것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직접 녹음한 것보다 훨씬 잘 말하기 때문에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AI 보이스들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제는 AI들이 더 우리보다 잘하고 있다. UX, UI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그 단계들을 이제 여러분 아까 요 그림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액션 단계에서도 내가 활용을 하고 프로세스 단계에서도 활용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서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단위까지 이제는 도입을 해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AI를 세팅하고 AI를 통해서 우리의 UX, UI 디자인을 작업한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AI 디자이너의 시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AI 디자이너가 되고 AI가 UX, UI 디자인을 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뭐 챗GPT만 써요, 뭐 클로우드 사용합니다, 뭐 미드저니 썼어요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그 전체 작업 구성을 우리가 해왔던 작업들을 태스크화하고 시나리오화해서 이제는 AI한테 대신하도록 하고 우리는 AI를 계속 세팅을 바꿔가면서 이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형태로 이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의 디자이너들이 작업해서 가는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학습이 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언어 모델과 이제 이미지 모델을 활용하는 능력을 이제 갖춰가시는 것들은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업무를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UX, UI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뭐 크레이티도 있고, 뭐 비즐리도 있고, 아니면 뭐 갈릴레오 AI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도구들 중에서 다들 조금씩 하시는 일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UX, UI 에 특화된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메이크를 통해서 조금 더 프로세스화해서 좀 이렇게 나의 그 시나리오 태스크들을 바꿔간다든지 이미지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컴피 UI 같은 것들을 통해서 프로세스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속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등장해서 성능이 좋은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은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뭐 예약 작업 같은 거 시켜도 뭐 클릭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정보를 정확히 못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챗GPT도 3.5 버전 나왔을 때는 수준이 좀 떨어졌는데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업데이트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방향이 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접근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제가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얘기를 좀 드렸고요.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이따 두 번째 시간 끝나고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